미국 소비 판매 관련 회사들이 생각보다 매출이 빠르게 줄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4일 토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 공포 지수는 40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코인 탐욕 공포 지수는 67로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 예상치보다 더 적다. 임금 상승률도 둔화, 자연스레 실업률은 증가.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 증가가 전월 30.3만 건에서 예상치 24.3만 건을 하회한 17.5만 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업률은 3.9%로 전월보다 0.1% 오르며 전망치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2% 오르며 상승 둔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침체를 위한 고금리의 유지지만 급격한 침체는 또 위험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생각보다 당길 수 있다는 의견으로 다시 바뀌며 채권 가격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2. 미국 서비스업 지수 22년 이후 첫 위축. 미국 ISM의 서비스업 PMI가 1년 4개월 만에 49.4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둔화되었습니다. S&P 글로벌은 동일한 지수를 발표하는 두 곳 중 ISM의 다른 한 곳인데, 같은 서비스업 PMI 수치가 확장 국면인 51.3을 나타내었지만 전월보다 약간 낮아졌으며,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은 46개월 만에 처음 줄었으며 신규 주문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였고, 활동 증가세도 5달 만에 최저를 나타내었다고 전하였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이끄는 소비는 중요한 지표인데, 둔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몰라도 서서히 대비를 하시는 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3. GBTC 80일 만에 비트코인 순유입, 63K 회복. 미국 비트코인 ETF가 7일 연속 순유출을 멈추고 순유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보아야 할 것은 80일 연속 유출을 기록했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 GBTC가 6,300만 달러 순유입으로 전환한 것인데, 당장 마운트 곡스 물량 문제를 제외하고는 더 나올 물량이 없는 상황으로 블랙록은 곧 연기금과 같은 물량이 들어올 것이라며 좋은 자신감을 드러내었습니다. 4. 동화기업 미래 먹거리 전액 분석해보시길. 인테리어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3위인 동화마루를 운영하는 동화기업은 2019년 2차 전지 주요 소재 전액을 생산하는 기업을 자회사로 인수한 뒤 동화일렉트로라이트라는 사명으로 바꾼 후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액 시장은 중국 기업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IRA 법안으로 25년부터는 보조금을 위해 중국이 아닌 제품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 국내에서 전액과 전구체 생산은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전기차 시장 침체로 말이 많지만 이미 정해진 물량이 있다 보니 일정을 지키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미국 테네시 공장 생산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계획했던 86,000톤은 변함이 없으며 넘어서는 것을 대비해 부지도 준비 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동화기업의 주력 사업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동화기업 매출 비중의 10에서 15% 수준에서 절반까지 높이려 한다며 27년 매출 1조 1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목표를 이룬다면 동화기업 전체 매출 2.2조의 마진율이 높은 전액과 기존 마진을 합쳐 평균 7% 정도로 잡았을 때, 수익의 15배 시총을 준다 했을 때 2.3조로 현재 시총 1조 기준으로 좋은 종목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건 계산하는 방법을 약식으로 설명드린 것이고 실제 투자는 개인 공부를 하셔야 하며 낱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되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암젠 비만약 개발 기대의 주가 상승. 다국적 제약사 암젠이 비만 치료제 임상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합니다. 주사형 비만 치료제 마리타이드의 임상 이상 시험의 중간 분석 결과가 고무적이라고 밝힌 것인데, 마리타이드는 한 달에 한 번만 주사를 놓으면 돼서 기존 비만약의 주의료에 비해 투여 횟수가 적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소규모의 초기 단계 시험에서 기존 비만 치료제의 10달 기준이 아닌 약 3달 기준 매달 마리타이드를 투여받은 환자들에게 기존 치료제들의 20% 효과보다는 적지만 3분의 1 시간에 최대 14.5%의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났으며, 일부 환자들은 약물 투여 중단 후에도 최대 150일 동안 체중이 유지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리타이드 임상은 아직 중간 단계에 있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암젠은 이미 생산 능력을 확충해 속도를 내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 2년 후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 많은 비만 치료제 약물 회사들이 3상까지 통과하며 진입을 엿보고 있는데,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양대산맥 회사들이 더 커지는 시장의 일부 지분을 내주더라도 강력한 우위로 더 큰 수익을 내며 성장할지, 아니면 몇십 개의 비만 치료제들이 출혈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며 주가는 하락할지 알 수는 없지만 관련 분야에 투자하신다면 그런 흐름을 잘 추적하며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 일본 미국 대형 미디어 그룹 산다 35조 제시. 일본의 소니그룹이 미국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 글로벌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전자제품 중심에서 음악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수익 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인데, 미국 대형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손잡고 35조 6천억 원의 인수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제시하며 인수 의향서를 전달하였다 합니다. 파라마운트는 미국 CBS 방송과 케이블 채널 MTV,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 등을 보유한 대형 미디어 그룹인데, 일본의 소니그룹이 미디어와 게임 등을 융합한 새로운 플랫폼 시대를 더 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관적 칼럼 7. 기사 제대로 읽는 방법. 해당 두 기사를 보면 누가 봐도 에코프로는 안 좋고 네이버라는 기업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데이터 비교 기준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목이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모르지만 최근 1, 2년은 금리의 인상 시기로 시황이 계속 바뀌기에 특정한 기업이 아니라면, 전년 동월과 같은 특정 시기를 짚으면
위험하고 기업별 맞춤 흐름으로 설명해 주어야 할 텐데 분기별 실적 흐름이나 각 실적 최저나 최고일 때의 기준 비교도 좋을 수 있지만 해당 내용들을 보면 네이버는 분명 제목인 9분기만의 영업이익률은 최대인 17.4%를 찍고 부제목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8%, 32.9%씩 오르며 큰 성장을 보여주었지만 실적 최악일 때 기준이 아닌 전분기 대비 흐름으로 본다면 영업이익은 8.3% 상승과 매출은 마이너스 0.4% 감소를 보여주며 애매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게 라인 사업부는 빼앗기냐는 갸우뚱하는 상황까지 놓여있는데 단순 네이버 최악의 실적 시기를 기준으로 지금을 설명하는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연말 예상 실적 성장이 전부 맞았다고 해도 버는 것에 20대 후반 시총을 얘기하는 네이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투자하시더라도 숨겨진 데이터는 잘 비교하시며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반해 아주 안 좋을 것 같은 에코프로는 리튬 가격 사업이 가장 좋았던 전년 동월 대비 기준이 아닌 전분기 대비 시황 흐름으로 본다면 머티리얼즈를 제외한 HN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늘었고 BM은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으며 에코프로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 매출 2조에서 1조로 반토막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90% 이상이 맞지만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매출 1.2조에서 1조로 감소폭 둔화를 보이기 시작했고 영업이익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 1194억에서 마이너스 198억으로 손실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의 취지인 다양성의 시각이 존재한다면 에코프로의 옹호 기사로 BM 이제 흑자 시작, 에코프로 이제 저점 지나다 와 같은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일 텐데 전부 가장 좋았던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만 제목과 부제목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갸웃하게 만들어 씁쓸해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 전달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말장난이 아니라 둘 다 실적이 저점일 때 기준으로 잡던지 좋았을 때 기준으로 잡던지 시기가 아닌 데이터에 도움되는 기준으로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기사의 질에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기사 제목과 부제를 보지 않고 내용만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잘 기재해 주셨지만 제목과 부제목 위주로 보고 넘기는 기사 상황상 편중된 시야로 만드는 듯한 이런 느낌의 제목만 있는 건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개 종목을 언급드린 이유는 추천이 아니며 기사들을 보다 이 기업들의 제목이 현재 이런 흐름으로 있으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 언급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미국 소비 판매 관련 회사들이 생각보다 매출이 빠르게 줄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많이 빠진 고용과 서비스업 지수는 금리 인하를 부추김과 동시에 실적이 줄어드는 기업들의 주가 빠짐 걱정에 올 수 있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